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12월 6일, 네, 토요일이고요. 오늘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도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고, 제 그 지표들 또 나스닥의 흐름을 보고 이 SK 하이닉스와도 상당히 미국 시장은 관련이 거의 100%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흐름과 또 다음 주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보여줄 행보, 그리고 앞으로 또 주가에 대한 목표가, 우리가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일단 시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발표가 되었던 PCE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부합, 그리고 어떤 부분에선 예상치를 하회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준 금리, 우리 FOMC 금리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 자체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 것인가, 여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과연 이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거의 100%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이것 또한 재료에 대한 소멸로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을 더 만들어 줄 것인가,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장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최근 사실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조금 더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것도 있거든요. 이제 HBM 관련해서 약간 경쟁 상대가 조금 더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까지도 HBM4만큼은 HBM3E, HBM3 시절에 정말 좋았던 시절에 그 아성을 이 친구들이 깰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불안감들, 그리고 또 디램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디램 쪽에서의 수익이 상당히 또 커지는 만큼, 이렇게 보면 디램 쪽은 또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고거든요. 물론 SK하이닉스에게도 호재겠지만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삼성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저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는 게, 결국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향후 2-3년 동안은 지금 SK하이닉스가 만들어 나온 현재 HBM에 대한 강자 자리는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동반해서 같이 올라갈 거예요. 동반해서 같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나스닥 시장은요. 일단 MSCI 한국 ICRG ETF, 우리나라 그 지수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ETF 시장이 2.6% 정도 더 큰 상승이 나왔어요. 2.6%.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 환율에서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환율이 볼게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1,50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약간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또 돈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반도체 쪽으로는 사실 호재는 맞거든. 이 반도체 기업들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앞으로 뭐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숫자상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환율이 더 높아지다 보면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또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한 몇 번 정도는 더 돼 줘야 앞으로 이 환율도 조금 더 진정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건강한 시장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환율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FOMC 금리 인하 그 이후의 시장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해질 것 같고, 오늘 반도체는 그래도 반등을 좀 해 줬고요. 또 S&P 500이나 나스닥도 다 반등을 해 줬는데, 중요한 건 최근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을 거의 따라가죠. 왜냐면 이게 비슷한 게, 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구도 대결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는 구글과의 구도 대결이 있죠. 네, 구글과의 구도 대결이 있고 이게 참 비슷한 양상인데요. 사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구글도 고객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HBM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 향후에 이런 파이프라인이 저는 더 커지면서 충분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이 두 회사의 공룡 싸움에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보나
우리가 개별 재료로 보나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저는 저점은 나왔다 보고 있고요. 바닥은 나왔다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할 거면 더 밑구간까지 떨어지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했어요. 그러면 진짜 물량 쓸어 담으려고. 근데 역시나 그런 자리는 쉽게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물량 정도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 그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또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보고 있는 뷰는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도 이 3파 고점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1차 매도 가격인데, 이 가격은 이제 마이너한 파동으로 볼 때 이런 임펄스에 대한 상승으로 이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ABC 조정이 끝났다 보고 4파 조정 단계 끝났다 보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임펄스에 대한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안 끝났다 보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라는 건 항상 이런 등락폭들을 만들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앞으로의 고점과 저점, 또 이런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이밍, 또 이런 대응들을 할 줄 알아야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 혹은 200%대까지 수익을 더 크게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키던 아니면은 타점 영상을 좀 빠르게 찍던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직장 다니시면서 자영업하시면서 평일날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좋겠지만 또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을 좀 찍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앞으로 정확한 매수나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SK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가끔씩 물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문자를 진짜 보내주냐? 괜찮은 거 맞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나가면 또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가끔씩 저에게 이런 그 선물 같은 거, 기프트콘이나 커피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거 대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 시장도 공부하고 코인 시장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 이런 개별적인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더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저도 이 주식 초보 이 주린이 시절에 무슨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빚도 많이 져보고.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 같이 함께 할 거고,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셔라 이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거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또 추운 겨울 잘 지금 눈도 와서 빙판길에 상당히 또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